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담당하는 정종영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옆으로 기는 모습,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3200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선을 좀 만들려는 시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4월 지표에 충격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주시장에서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주식시장과 연관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위안화 환율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나름대로 안 빠지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이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포치, 그러니까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포치가 돼서 한 5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포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향후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포치에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위안화가 달러 대비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은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치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드는 것이 외국인들이 도망갈 것이다. 환이 약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위안화를 두고 중국 시장을 떠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일단 다분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화요일인데요. 월요일 종가 기준까지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약 18억 위안 정도 사들이면서 지금 포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경제지표에 대한 충격은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고요. 후행적으로 따라왔던 위안화 포치까지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포치가 나왔다라고 해서 중국 주식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순매수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금융시장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경제지표랑 붙어서 제가 이 위안화 환율이 중국 경제지표 어떤 포인트와 좀 많이 연동이 되어 있냐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실업률이랑 좀 연관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전체 실업률보다는 중국에서 청년층 실업률로 잡는 16세에서 24세까지의 실업률과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4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률은요 5.2%입니다. 지난 2월에 5.6% 대비해서 지금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 하락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4%까지 오르면서 2018년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4월달 경제지표가 안 그래도 쇼크였는데 개선될 수 있는 룸도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같이 움직였던 위안화 환율까지 포치를 만드는 상황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 과연 중국의 실업률이 지금 20.4%를 찍고 10명 중에 2명 이상의 실업률인 상황에서 더 악화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이걸 인지를 하고 더 고용이나 민생 관련된 정책들을 쓰면서 이 실업률이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라는 거에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의 20.4%에서 물론 뭐 한 몇 달 정도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지만 계절적으로 이제 7월에 중국의 그 대졸 취업자들이 우르르 고용시장에 나오면서 역사적 패턴상으로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보여지긴 하겠지만 경기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년층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 공산당의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고용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너무 높아서 문제라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와서 문제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쓸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고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용지표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용 쪽의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고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거나 아니면 청년층들이 조금 더 취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만들어주겠다라는 식의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고용이라는 것이요.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되고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고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20.4%라는 숫자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인 상황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되게끔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극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 정부가 훨씬 더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은 즉 최근에 사람들을 더 뽑기가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많이 잘랐는지도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인력을 감축을 했는지 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줄였는지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기업 실적 발표에서 엄청나게 큰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 역시도 비슷한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라는 건 중국에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빅테크들 중심으로 우리가 감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비용을 어떤 식으로 줄여가면서 기업의 체질을 최대한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불편할 겁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사람들이 고용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 공산당의 그 당위성을 입증하고 증명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책과 실물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식을 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4%라는 청년 실업률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걸 중국이 직접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훨씬 더 정책의 효과를 크게 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히나 더 많이 업데이트를 드릴 건데요. 하지만 아쉽지만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다른 어떤 데이터들보다 고용 관련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실업률, 그다음에 청년층 실업률, 그리고 청년층 제외한 나머지 실업률 정도가 발표가 됐고요. 신규 고용도 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초 대비 얼마나 많이 늘었다 정도까지만 발표가 되지 월별로 어떤 산업에서 많이 고용을 했고 많이 해고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투명하게 발표되는 것이 극히 적은 상황이라 저도 뭐 분기에 한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상황 그 부분 저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고용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다른 컨설팅 기업, 현지의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다른 소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반기에 많이 자주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실업률이 더 치고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과 같이 움직이는 위안화 환율도 여기에서 7위안에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기대 대비 회복 속도가 더뎠던 것도 위안화 포치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중국의 OECD 경기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같이 그려봤는데요. 해당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와 그다음에 중국의 이동성 지표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로 코로나가 끝난 지난해 말부터 올해 1, 2월까지 보복성으로 외출 수요가 나오면서 이동성 지표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 부분에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갔던, 실질적으로 보복성 외출 수요가 나왔던 것보다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지게 됐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정도의 기대가 훨씬 더 많이 반영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시장 대비해서 실질적인 숫자가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만큼 기대치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죠. 근데 5월 들어서 이 이동성 지표가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도 해당 이동성 지표에 맞게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물론 경기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경제 회복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해당 4월달 지표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회복했던 이동성 지표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이 기대가 이제는 해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까지는 야 생각보다 정말 회복이 안 되는구나, 실망이야 라고 중국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그 실망이야 라는 게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부터는 5월 지표 이후부터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중국의 경기가 더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워낙 낮은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YOY 성장률 자체는 아주 좋게 나올 거예요. 여전히 중국의 그 현지 컨센서스는 7에서 8% 정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7월 이후부터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 눈높이는 낮아진 건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과도한 기대가 이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과열이 분명하게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분명히 연초에 그런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던 건 아쉽지만 과도한 과열이 해소가 되면서 과도한 기대가 이제는 정상화가 되면서 중국 경기의 정상 궤도가 드디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의 경기 사이클은 1분기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는 그림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중국 경기와 주식시장, 중국 경기 민감주 관련된 업종들, 섹터들, 주식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도 슬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조정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슬슬 재고를 쌓는 국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수요 측에서는 이제는 다시 경기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세게 반등을 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재화, 상품 관련된 수요가 이 서비스 소비가 떨어지는 부분을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지표 발표되고 주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